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방고시학원에서 소방 영어를 담당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업 OT를 진행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선 세 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있었던 2019년도 소방 공채 유형 출제 분석을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유형을 저희가 어떻게 준비할지 커리큘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방 공무원을 위한 맞춤 영어, 제니 영어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는 최근에 있었던 소방 영어 공채 기준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는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영역을 분석을 해놨는데 어휘가 3문제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법이 2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해가 1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영역 중에 생활 영어라고 해서 대화가 이렇게 나오는 영역이 있죠. 그게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휘 영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영역은 지금 3문제 출제 중에서 동의어 문제라고 해서 단어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었고, 동의어를 고르는 유형이 하나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빈칸 유형이 2문제로서 글 안에 빈칸이 하나 뚫려져 있고 거기에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밑줄 유형이라고 해서 지문 안에 밑줄이 4가지 쳐져 있고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고르는 수능형 문제죠. 그게 2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출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문법을 배우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을 절대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 저희 독해가 15문제나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방 영어가 왜 공무원 영어 중에 가장 그래도 난이도가 쉽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독해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목, 주제, 주장, 요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를 묻는 문제가 이제 4가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칭 추론이라고 해서 대명사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고 가리키는 것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는 그러한 유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글의 세부 내용을 묻는 일치 불일치 유형도 1개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휘의 쓰임,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빈칸 유형 있죠. 빈칸 유형이 4가지나 들어가 있죠. 또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보시면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글이 있으면 글 중에서 문장이 이제 4가지가 보기에 들어가겠죠. 거기에서 하나 제거하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는 글을 하나 넣는 것도 있고, 또 가장 어려워하는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은 해석뿐만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게 더해져야 맞출 수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같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소방 영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는 기본적인 난이도는 고1에서 고2 수준이지만 소방 영어에 맞춰서 여러분이 기본에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많은 독해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은 지금 3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결국은 학습을 하시는 데 있어서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결국 독해가 되려고 하면 어휘도 필요하고 문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데 이 3가지를 이제 하나의 올인원으로 구성을 해서 학습을 하시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유형을 분석을 해봤는데 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어휘랑 문법, 독해 이렇게를 잡아야 되고,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생활 영어도 충분히 앞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처음은 영어의 틀인 문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기본 이론을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문법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이제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는 저희가 아까 문법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그 문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해석을 하셔서 독해를까지 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심화 이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배운 문법을 문제에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배운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오는 포인트는 굉장히 기본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맞추는 학생과 맞추지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문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 적용 훈련을 아주 문법 푸는 기계가 되도록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독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보셨듯이 독해가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총 10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기본적인 여러분이 독해를 진행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문법에서 독해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해석이 쉽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문장 해석하는 팁부터 해서 독해를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형마다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학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부분이 기출문제랑 그리고 소방 기출 문제를 통해서 비슷한 난이도의 예상 문제를 연습을 할 겁니다. 이론은 있지만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유형을 충분히 익혀두시고 문제 푸는 연습을, 그리고 문제도 이제 푸는 기술이 있죠. 그거를 제가 전수를 해드리고 같이 계속 철저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서 가끔은 이제 영어를 잘 하지만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시간 분배가 안 되거나 그 실전에서 긴장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충분히 저희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OMR 카드도 연습을 하고, 그래서 실전 연습을 충분히 다져서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도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한 연습을 다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무리 핵심 특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는 이제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과목인데요. 그래도 거기에서 부족할 부분, 충분히 끌어줄 부분을 제가 어휘, 문법, 독해 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끌어올려 드릴 거고 다져 드리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갈 때는 충분히 그래도 내가 소방 영어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맞춤 영어라고 제가 이름을 달았는데 제니 영어의 특징은 그러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수업을 할 때 모토가 ABC만 알면 영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 대부분이 영어를 많이 어려워하고 영어 때문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ABC만 아는 노베이스라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실제 저희 학생 중에 했었던 얘기가 지금은 현직인데요. 처음에 왜 저희가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PP라는 용어 같은 거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다른 수업을 들었을 때 이런 말들을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그걸 안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을 해서 따라가기가 어려웠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반대로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을 할 거고요. 모든 용어 같은 것도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철저히 이해지향적인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영어 자체가 왜 단어를 외우는 것도 어렵지만 어떤 문법적인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투부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부터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말을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ABC만 아는 노베이스 또는 ABC도 헷갈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포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요렇게가 이제 정말 저의 수업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방공무원에 최적화된 영어 수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어로 보는 시험은 굉장히 다양하죠. 토익도 있고, 토플도 있고,
경찰 공무원 시험, 뭐 일반 행정직 시험 이렇게 다양하지만 저희가 소방 공무원에 맞춰서 수업을 듣는 이유는 그 영어라는 틀은 같아도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죠. 소방 공무원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독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독해를 해내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에 철저히 맞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ABC만 알면 영어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ABC만 알고 시험장에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ABC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고 단단하게 기초를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실전 적용 연습을 충분히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저희가 난이도가 가끔은 이제 상이할 때가 있는데 어려워지면은 굉장히 흔들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연습을 통해서 아무리 난이도에 따라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영어를 굉장히 많이 걱정하지만 영어로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략 과목, 효자 과목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소방 영어를 담당하면서 더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생들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소방관이셔서 아들한테 추천을 해줘서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추천해주는 직업이라면 얼마나 좋은 직업일지 그리고 보람된 직업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영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심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여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